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주말에 치러질 축구 승무패 60회차 14경기를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분석해보았습니다. 기나긴 유로 예선 및 A매치데이가 드디어 끝이 나고 리그 일정이 시작되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도 기다렸을 것이라 생각되었고 저 역시도 국가대항전보다는 리그 일정이 더욱 기다려졌던 한 주였는데요. 우선 무엇보다 이번에 발매된 60회차 경기들은 라리가와 EPL로 구성되었으며 선수들은 분명 주중에 유로 예선과 대표팀 일정을 소화하면서 크고 작은 부상과 체력적인 피로도가 쌓여있다는 변수가 분명 존재하는데요. 그렇기에 꼭 분석에 있어서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을 조사해야만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구 승무패 60회차에 어떤 경기들이 발매되었는지 살펴보면서 분석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매된 축구 승무패 14경기를 나열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경기인 본머스와 울버햄프턴의 맞대결부터 7번째 경기인 세비야와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까지 다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초기 배당을 토대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인 본머스와 울버햄프턴의 맞대결입니다. 우선 초기 배당 자체가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근소한 차이로 본머스가 정배당을 부여받은 상태인데요. 무엇보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인 두 팀의 맞대결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이라면 두 팀 모두 대표팀 차출로 인한 피로 누적은 다른 경기들에 비해 적다는 점이며 따라서 두 팀 모두 지난 한 주 동안 어느 정도 팀의 재정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되었는데요. 먼저 홈팀 본머스는 기본적인 전술이 기조가 4-2-3-1로 빠른 역습과 전방 압박에 포커징이 맞춰져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리그에서 5골에 그치고 있는 빈곤과 높은 라인으로 인한 실점에 대한 리스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반대로 울버햄튼의 경우 5-4-1의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최전방의 황희찬이라는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는 자원이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유리한 부분이라 보여졌으며 다만 울버햄튼 역시 공격에서 최근 황희찬의 활약 이외에는 다른 기댈 곳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일정은 원정팀의 승리 쪽 접근과 무승부의 복수 선택지를 채택하는 접근을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기인 브렌트퍼드와 벌리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부여된 초기 배당에서 홈팀이 정배당을 부여받았지만 원정팀 쪽으로 배당이 하락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도 앞서 다룬 첫 번째 경기와 유사하게 양팀 모두 주중에 대표팀에 차출되어 일정을 소화한 선수들이 비교적 적다는 점과 어느 정도 양팀 모두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전술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브렌트퍼드는 4-3-3의 속공의 성향을 띠고 있고 원정팀 벌리는 4-2-3-1을 기반으로 한 맨체스터 시티식 축구를 추구하는 중인데요. 그렇다면 최근의 경기들의 성과를 보았을 때 브렌트퍼드는 5경기째 승리가 없으며 직전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다잡았던 경기를 종료 직전 맥토미니에게 멀티골을 허용하며 뼈아픈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역시나 후반의 집중력이 부족했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벌리인데요. 벌리는 직전 일정에서 첼시를 홈으로 불러들여 4-1의 패배를 기록하면서 리그에서 5경기째 승패를 반복 중인 상황인데요. 다만 이번 일정에서는 비교적 브렌트퍼드를 상대로 선수비 후역습의 전술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가능성도 보여졌으며 해외 배당의 하락 추이까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원정팀 벌리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기인 맨체스터 시티와 브라이턴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앞서 다룬 두 경기와 다르게 양팀 모두 어느 정도 대표팀 차출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홈팀 맨체스터 시티는 주중에 유로와 A매치 일정을 주축 전력들에 거의 모두 소화했는데요. 다만 이번 일정에서 퇴장 징계로 빠져오던 로드리의 복귀 소식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으며 최근 원정팀 브라이튼 역시 지난 시즌에 비해 공격과 수비에서의 폼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며 공격과 수비에서 여러 자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인해 실점에 폭이 올라가 있는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결코 브라이튼이 주축의 자원들이 비교적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원정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우세한 흐름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면서 이번 경기는 홈팀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기인 노팅엄과 루턴타운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 역시 양팀 모두 대표팀에 차출된 자원들은 비교적 없는 편이며 양팀 모두 충분한 휴식기를 가졌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두 팀 모두 비교적 하위권에 소속된 팀이라는 공통점과 리그에서 이렇다 할 활약상이 없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홈팀 노팅엄의 경우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어떻게든 승점 자체를 획득해나가는 모습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요. 뿐만 아닌 루턴타운에 비해 세트피스와 롱볼이라는 확실한 공격 옵션을 보유한 홈팀인 만큼 이번 일정에서도 어쩌면 홈이라는 이점을 잘 살려서 승점 3점까지도 노려볼 것이라 보여졌습니다. 원정팀 루턴타운의 경우 10월 들어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을 뿐더러 여전히 전력에서의 체급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를 기록 중인 상황인데요. 이번 일정에서도 어느 정도 위협적인 장면까지 연출하는 데 그칠 것이라 예상되며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경기인 헤타페와 베티스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부여된 배당과 하락하는 추이를 먼저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양팀의 승리 쪽으로 고르게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부여된 배당의 차이가 굉장히 근소하다는 점을 유추했을 때 어느 쪽에 승리를 가더라도 무승부의 복수 선택지는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경기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홈팀 헤타페는 사사이의 전술을 기반으로 중원에서 거친 플레이와 압박을 시도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핵심 선수라면 단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적한 그린우드라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 일정에서 두아르테와 제네가 각각 퇴장과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은 변수라고 보여졌으며 원정팀 베티스 역시 주축 공격수인 주제가 퇴장 징계로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결론을 짓자면 단연 승패 쪽의 접근보다 무승부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 예상되었으며 양팀 모두 최근의 경기에서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과 맞대결에서도 한 골 차이의 근소한 승부를 보여온 만큼 5번째 경기는 그럼에도 홈이라는 이 점과 홈에서의 강세를 이어가는 중인 헤타페의 승리 쪽 접근과 무승부의 복수 선택지를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경기인 첼시와 아스널의 맞대결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7경기 중 가장 어려운 매치업이라 볼 수 있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첼시입니다. 첼시는 최근 스털링의 원맨쇼로 벌리를 4대1로 격파하며 3연승을 거두면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 중인데요. 다만 이번 경기에 이어서 뉴캐슬과 브라이튼을 만나는 지옥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이번 경기에서 진정한 시험대에 올라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엔조와 갤러거의 중원에서의 동선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나름대로 공격력이 올라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90분 내내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풀럼전에서는 무드릭이 빠진 상황에서의 공격력이 아쉬웠고 지난 경기에서도 전반전은 내용이 좋지 못했으며 기본적으로 엔조를 주축으로 한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중시하는 첼시입니다. 다만 이번 상대인 아스날의 중원에서의 압박을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이며 지난 경기에서 아스날이 맨시티를 상대로도 보다 적극적인 압박을 가한 뒤에 경기력이 나아지며 승리를 거둔 점도 간과할 수 없었는데요. 다음은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은 맨체스터 시티를 1대0으로 잡아내고 리그 1위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상대의 핵심이 로드리가 빠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약한 모습을 보여온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따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아스날도 상대의 압박에 고전하는 양상은 있는데요. 특히 조르지뉴가 압박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전진성과 사카의 부상과 은케티아와 하베르츠의 이탈이라는 리스크가 있는 상태의 아스날인데요. 실제로 압박에 능한 브렌트포드와 랑스 그리고 맨시티를 상대로는 골이 생각보다 잘 터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첼시의 수비진만큼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도 한데요. 그래도 상대 공격진의 기복과 많은 부상자 등 상대팀보다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적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라 볼 수 있으며 그나마 A매치 이후의 경기라는 점이 리스크로 꼽히는 아스날이지만 A매치에 출전한 선수들이 많다는 점은 첼시 역시 동일하다고 보여졌기에 이번 경기는 아직은 아스날이 첼시를 상대로 우세할 것이라 보여지며 다만 아스날도 압박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폭발력이 부족한 편이고 공격진의 부상과 부진 및 첼시의 수비진의 견고함을 생각하면 득점력을 크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만큼 무승부의 복수 선택지까지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경기인 세비야와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 역시 앞서 다룬 경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운 매치업이라 느껴졌는데요. 먼저 홈팀 세비야는 지난 라운드에서 라요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득점력이 조금이나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수비가 돌파당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고 있는 세비야입니다. 세비야의 특성이라 하면 무엇보다 공격의 대부분이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다는 점인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에는 측면을 비워두는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면서 특히 레알 마드리드의 약점이 밀리탕의 이탈 이후 헤더 상황에서의 실점이 많다는 것을 보았을 때 엔네시리의 헤더 역시 유용한 옵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수비에서는 일단 상대의 미드필더진은 묶어내는 사사이를 주미로 삼을 전망인데 이러한 사사이의 약점은 미드필더진의 수적인 열세로 인한 주도권 싸움에서 불리함이며 레알 마드리드가 그동안 세비야를 상대로 이를 잘 활용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 보여졌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감독의 완벽한 운영으로 오사수나를 4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여전히 벨링엄과 비니시우스 그리고 호셀루의 활약이 괜찮은 편이고 오랜만에 압도적인 스코어를 만들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세비야의 측면 크로스와 헤더 조합은 꽤나 부담스러울 전망인데요. 밀리탕의 이탈 이후로 헤더로 인한 실점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센터백의 리디거가 카드를 받게 된다면 다가오는 엘클라시코에 결장해야 하는 상황이라 몸을 사릴 필요까지 느껴졌는데요.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알라바 역시 폼이 100%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세비야를 상대로 꾸준히 보여주었던 화력을 중시하는 편이 좋을 전망이며 그래도 미드필더 싸움에서 숫자로는 밀릴 이유가 없다고 보여졌으며
올 시즌 부진하고 있는 호드리구도 직전 세비야전에서 2골을 기록하는 등 벨링엄과 비니시우스와 더불어서 기대를 모아볼 자원 자체는 훨씬 많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이번 경기도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비야가 레알과의 중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부진하고 있는 호드리구도 지난 세비야전에서 2골을 기록했던 만큼 전방의 화력에서 세비야보다는 레알 쪽을 신뢰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물론 세비야의 조합인 크로스와 헤더 역시 올 시즌 레알의 약점이라 보여졌으며 세비야 역시 한 골 정도는 기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